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마냥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총리보다 늦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끝났음에도 벌써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변론 시간도 불과 90분에 그쳤습니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팩트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과 같은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단계가 올라간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당장 미국에 가는 비자 발급 등에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고 미국 유학이나 이민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가 최대 20% 이상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 국방비 등에서도 비용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원상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해야만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최상목 대행으로는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루빨리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한덕수 총리라도 우선적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한 총리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트럼프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도 역임했고 또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 총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한 총리 측에서는 벌써 헌법재판소 쪽에 5차례나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평의가 끝났고 결과도 몇 대 몇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서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소문은 계속 정폭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니 헌재는 내일이라도 빨리 당장 선고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절차상 하자투성이입니다.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복잡할 내용도 없는데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 탄핵 사건은 탄핵안 선고에 앞서서 정족수 논란과 관련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아마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총리의 탄핵 기준인 과반 의석, 그러니까 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겨버렸습니다. 헌재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를 심판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7대1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평의가 끝났고 결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이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가 잘못됐다면 탄핵 심판은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무효가 되면 한 총리가 복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자격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으로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무효가 되게 되겠죠. 최상목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임명된 이후 헌법재판관으로서 했던 모든 역할도 무효가 되겠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줄무효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헌법재판관 두 사람 임명이 무효가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명이 남으면 만장일치로 하려면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사안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아마도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대통령 선고 뒤로 미루려 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 탄핵안은 볼 것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표현만 다르지 무효와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반나절 만에 종결된 변론인 만큼 판결문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평의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니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정치적 판단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탄핵의 역풍을 맞아서 완전히 그로키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내지 기각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룬다면 6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문형배가 민주당과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이 정도라면 헌법재판관들 모두가 사표 내고 문을 닫아야 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또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만약 정치적 고려로 선고 일정을 미룬다면 헌법재판소는 국익을 도외시하고 민주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의 소속 정당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특히 보수정당의 국회의장들은 최대한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친정집으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은 이재명의 사법적 방어를 위해서 탄핵을 남발했고 또 국정을 마비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무수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석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탄핵안 가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절차상 위반은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한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의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음에도 탄핵권을 남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탄핵안이 1차 탄핵하죠.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14일 탄핵안을 사실상 재상정해서 가결시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탄핵안을 재의결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하면서 입법부 권력을 남용해서 국정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역시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시일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